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런 수당 윤령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율과 영의 어떤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율 같은 경우는 오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섯 가지 형벌로 이제 간략하게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됐다. 그리고 유교적인 가족 윤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율이라고 했습니다. 율, 율. 다섯 가지 오형과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 것 그리고 가족 윤리. 가족 윤리가 이제 형법으로 다뤄지는 율이라면은 영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은 뭐 통치 기구 있죠. 뭐 삼성, 육부라든가 그리고 주현재 그리고 과거제,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 그리고 뭐 토지제도, 뭐 균전제라든가 그리고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 즉 통치 체제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당 통치 체제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전파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어떤 지역으로 전파가 되느냐? 농경사회, 주로 농경사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이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정착이 가능한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신라라든가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에게 통치 체제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당나라나 수당의 어떤 통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죠. 각각 나라마다 수용의 어떤 독자성을 가지게 됩니다. 독자성을 갖게 되는데 각 나라에 따라서 이제 선별적으로 수당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좀 알아볼까요, 한번? 자, 보면은 이제 한반도 왕조들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 삼국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국가 형성 초기에 율령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율령을 반포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뭐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백제 때는 고이왕, 신라 때는 박풍왕 해가지고 우리 이미 삼국 시대의 어떤 율령 반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당 제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죠. 그래서 아까 당나라 같은 경우도 유학기관이었던 국태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통일신라에서는 이제 신라랑 때 국학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가지고 유교교육을 했고 그리고 아까 조세 수치에 관련돼 가지고 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조용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적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라는 바로 민정문서와 같이 해가지고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세를 걷어들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율령제도를 받아들인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데 관이와 관직이 뭐 고유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 사정부라는 게 있어요. 사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정부라는 것은 뭐 외관을 둬가지고 뭐 관리의 비리 감찰하는 이제 그런 그 기구인데 당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사정부의 기능이 뭐가 있죠? 뭐 어사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신라에서는 사정부의 이름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당나라에서는 관리를 선발할 때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선발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뭐로 독서 상품과와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죠. 발해 같은 경우는 뭐 당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육부제와 주현제가 실시가 되죠.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교를 교육하는 주자감 그리고 이런 문서 같은 것을 이제 발행하거나 정리하거나 관리하는 이제 문정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발해도 당의 율령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삼성육부제의 명칭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당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발해 같은 경우는 뭐 당나라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뭐 이렇게 삼성을 두었다면은 발해의 삼성은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해가지고 그들의 또 명칭과 체계가 독자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역시 이제 당의 어떤 율령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카 게시를 통해서, 천황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화가 시도가 됩니다. 다이카 게신. 여러분들, 다이카 게신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왕이 주도적으로 통치를 못하고, 소가시들이 주도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가시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발했느냐? 왕족들이나 중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들 그리고 소가시를 반대하는 귀족들 이런 세력들이 소가시를 물리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는 것이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꾀하는 것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어떤 그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시도했고 그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701년 다이오 율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삼성 육부제를 그대로 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관 팔성제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기관이라든가 뭐 태정관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이관을 넣었죠. 신기관은 이거는 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 뭐 신한테 제사 지내는 곳 이게 바로 여기가 신기관이고 태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삼성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변관, 좌변관 해가지고 이런 또 행정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변기 같은 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실무를 담당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을 한 것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성이 있다는데 지방 그 관리를 임명할 때 호족을 임명하더라고요. 지방 호족을 그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지방 장관 있죠. 장관 같은 거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을 합니다. 지방 장관은 중앙에서 파견하고 지방 호족은 그 지방의 관리는 지방 호족을 임명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관리 채용 체제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뭐냐 근친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친혼. 이 근친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즉 유교적 예제 수용이 미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교적 예제 즉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유교의 가족 윤리 있죠. 가족 공동체 윤리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 근친혼 유교에서 근친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 가족 윤리의 어떤 수용까지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일본과 베트남의 수용 체계에서 베트남을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하죠. 왜냐면은 당나라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묘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문묘라는 것은 뭐 공자 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그리고 제사도 하고 여기서 유교 같은 것도 교육하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학교죠. 부서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배우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왕자나 고관 자제 이런 사람들에게 유학을 교육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하기는 합니다. 과거제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뭐 시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선발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과거제도 시행을 하긴 합니다.
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율령도 율령 체계도 이제 독자성을 지내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횟수가 미미하고 그리고 선발 인원도 비중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제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했다. 그리고 남녀 간 형벌 적용에 차이를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부가 거의 동등한 재산권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 베트남이 되겠어요. 베트남. 그래서 뭐 부인이 오히려 이혼 요구도 하고 하면서 여자의 신분이 좀 이제 어떤 신분한테 높은 것이 또 베트남인데 이런 신분제도 또 당과 또 다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뭐 베트남에서는 뭐 증리 뭐 자매가 있다 그랬죠? 증리 자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자의 신분이 좀 더 좀 높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면은 율령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을 보겠어요. 율령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을 보면은 동아시아 각 지역의 관료 제도, 문서 행정 수취 제도, 신분 가족 질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그리고 성문법에 기초한 통치 질서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당률이라든가 당률소위라는 어떤 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성문화됩니다. 성문. 즉 문자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문자로 완성되는 거. 이런 문자로 완성된 법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어떤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 관습법이죠. 관습법. 근데 이제 이런 율령체계 같은 경우는 성문법에 기초해서 통치를 실현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네,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